안녕하세요.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중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한소수 0.99는 1보다 작은가? 라는 주제를 풀어가면서 무한소수의 개념과 나아가 극한값의 개념에 대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포스텝 사고 과정에 따라 내용을 전개해 나감에 따라 즉 새로운 뭔가가 있는 것 같지만 단지 주어진 조건과 배경 이론들을 되짚어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궁금했던 점을 풀어가며 재미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소수에 대해 살펴봅시다. 소수는 수의 한 종류라기보다는 수에 대한 하나의 표현 방법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엄마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이론 시리즈 유리수의 편에서 마지막에 수의 체계를 정리하면서 소수가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시나요? 소수는 분류체계에 있는 수의 한 종류라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전체 수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 방법에 해당된다 하였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 분도 계실 테니 잠시 수의 체계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수의 체계를 설명하실 때 의미와 표현,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뭔가를 세기 위한 절대적인 값을 다루는, 즉 하나, 둘, 셋, 넷을 수로 표현한 자연수에서 시작하여 균점으로부터의 상대적인 위치를 다루는 정수로 확장하였으며, 이때 균점을 0으로 그리고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 플러스 마이너스 4를 도입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형태적으로 양의 정수는 자연수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를 확장하여 만들어진 유리수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이때 분수는 유리수의 의미인 특정 위치를 찾아가는 이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분수로 표현되지 않는 무리수의 존재를 알아보았으며, 그러한 무리수의 종류로는 반드시 해가 되는 루트로 표현되는 대수적 무리수와 그렇지 않은 초월수로 구분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대표적인 초월수로서 원주율 파이와 자연상수 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수직선 위의 모든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1차원수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가 정의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1차원수인 실수는 2차원수인 복소수로 확장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하여 수에 대한 직관적인 표현 방법으로서 파란색 글씨로 쓰여진 소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소수의 표현 방법을 살펴보면 유리수는 유한소수나 순환하는 무한소수로 표현되어지며, 반면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표현되어집니다. 이렇게 소수라는 한 가지 표현 방법을 빌어 같은 방식으로 전체 수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한소수를 쓰자면 끝이 없으므로 실제 수의 연산에서는 분수나 특정 문자를 이용해 대수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나아가는 무한소수가 고정된 수라는 느낌을 주지 못해서 학생들에게 오늘의 강의 주제와 관련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무한소수에 대해 좀 더 알아봅시다. 무한소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환하는 무한소수인데, 이는 분수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으로 1 나누기 3을 하여 직접 나누어 보면 무한소수 0.333으로 나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고정된 수를 의미하는 대수로서 문자 또는 기호와 숫자를 혼용하여 나타냅니다. 이러한 비순환 소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대수적 무리수로 유리수를 개수로 가지는 다음 방정식의 해가 되는 무리수를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n차 방정식의 해를 모두 나타낼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 제곱하여 2가 되는 수는 루트 2로,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세제곱근 2로, 그리고 n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n제곱근 2와 같이 루트 기호와 해당 숫자를 혼용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초월수라고 부르는데 아직 대수 방정식과 같은 초월수의 발생 원리를 찾지 못해 원주를 나타내는 파이나 자연성수 2와 같이 각각 별개의 문자를 이용하여 표현합니다. 그럼 무한소수로 표현된 몇 개의 수의 위치를 실수를 나타내는 수직선상에 형성하여 나타내 봅시다. 분수로 표현된 순환소수인 마이너스 3분의 7은 계략적인 값이 마이너스 2.3333으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의 특정 지점을 나타내고 있고, 마이너스 제곱근 루트 2는 계략적인 값이 마이너스 1.2599인 비수선 소수로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의 특정 지점을, 그리고 플러스 루트 2는 계략적인 값이 1.41 사이인 비수선 소수로 플러스 1과 플러스 2 사이의 특정 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월수인 자연성수인은 계략적인 값이 2.718인 비수란 소수로서 플러스 2와 플러스 3 사이의 특정 지점을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원주율 파이는 계략적인 값이 3.142로인 비수란 소수로서 플러스 3과 플러스 4의 특정 지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무한소수로 나타내는 분수나 루트, 초월수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하는 점이 아닌 수치선상의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고정된 점에 해당하는 수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순환소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무한소수 0.333은 어떤 수일까요? 이는 쉽게 분수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데, 무한소수 0.333을 x라 놓으면 현재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한히 나가는 소수점 아래 부분이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 양변에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10x는 3.333이 되고, 3.333은 3 더하기 0.333이 되므로 나를 괴롭히던 무한히 나가는 소수점 아래 부분이 10x에도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3 플러스 x라 놓고 등식을 풀면 9x는 3이 되어 x는 3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요?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우리는 모든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은 무한소수는 바로 유리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을 무한소수 0.111에도 적용해보면 9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그럼 무한소수 0.99는 어떤 수일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현하면 0.99는 9분의 9, 바로 1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무한급수를 이용하여 풀어갈 수도 있는데 0.99는 9 곱하기 0.111이 되고 0.111은 0.1 더하기 0.01 더하기 0.001과 같이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무한급수의 합이 1-공비분의 초항이 되는 것을 적용하면 9 곱하기 1-10분의 1분의 10분의 1이 되어 같은 결과인 1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1과 무한소수 0.99는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한소수 0.33은 3분의 1이 되는 것이나 무한소수 0.111은 9분의 1이 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비해 이번에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0.99와 1은 서로 값이 쉽게 비교가 되는 데다 극한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극한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이 어색함을 조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소수 0.99처럼 소수점 아래가 9가 계속되는 수는 과연 어떤 수일까요? 첫 번째로 드는 의식은 뭔가 정해지지 않은 1로 다가가는 수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0.99와 1 사이에는 끝없이 0이 이어지는 0.001과 같은 아주 작은 차이가 있을 거라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으면 극한값은 뭔가로 다가가는 변화하는 수가 아니라 지향점 자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고정된 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값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첫 번째는 0.99와 같이 무한소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의 대수적 표현으로서 루트 기호와 숫자를 혼용하여 대수적 무리수를 나타낸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극한값 표현에서는 의미를 가진 기호, 리미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수학에서 다루는 좌측에서 다가갈 경우의 지향점인 좌극한값과 우측에서 다가갈 경우의 지향점인 우극한값, 그리고 수렴값 또는 극한값으로 불리는 것들이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한값은 지향점을 향해서 다가가는 수가 아니라 지향점 자체를 나타내는 고정된 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정된 수가 없다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타내지는 무리수 또한 고정된 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0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살펴보면 정수적 표현으로는 0을 둘 수 있고, 분수적 표현으로는 1분의 0, 2분의 0, 3분의 0을, 소수적 표현으로는 0.0, 0.00, 0.0000 등을, 그리고 극한값 표현으로는 0으로 수렴하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10분의 1의 n승, 또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3분의 1의 n승, 또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2분의 1의 n승 등 0이란 대상은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면 1과 무한소수 0.99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것만 같은 끝없이 0이 이어지는 0.001을 대수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10분의 1의 n승이 되는 것이고, 그 값은 바로 0인 것입니다. 즉 두가 1과 무한소수 0.99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일 뿐 둘은 같은 것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무한소수의 개념과 나아가 극한값의 개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올바른 공부법을 익히고 체득하여 노력한 만큼 실력을 쌓기를 바랍니다.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